안녕하세요. 볼보 트럭이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시죠? 제 목소리도 많이 어색할 겁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는 것처럼 볼보 트럭이 많이 어색하실 텐데, 오늘 저와 함께 실내 스위치를 파악하여 좀 더 손쉽게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탑승 전 실내 스위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핸들 조정 같은 경우 왼발 앞에 페달이 있습니다. 이 페달을 밟으면 핸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발을 놓게 되면 핸들은 고정됩니다. 시트 같은 경우 가장 왼쪽 레버가 쿠션 조정, 물러지고 딱딱해지고, 그 다음 각도 조정, 그 다음 높이 조절, 통풍 시트 1단, 2단, 0이 꺼진 겁니다. 아무 표시도 없는 게 요추 받침대, 허리 받침대입니다. 뒤로 내려가고 이제 앞으로 올라오고, 열선 시트 0이 꺼진 거, 1이 켜진 거, 그 다음 위쪽이 하얗게 표시되어 있고, 요건 등받이 전체가 하얗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머리 받침대, 등받이. 그 다음 앞쪽, 시트 앞쪽에 플라스틱 손잡이가 시트 길이 조절, 그 다음 쇠로 되어 있는 손잡이가 시트 전체의 길이 조절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차량으로 탑승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네,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백밀러 조절 스위치와 창문, 즉 윈도우 여닫는 스위치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위치 가장 위쪽에 백밀러 열선 표시가 보일 텐데, 왼쪽은 열선, 오른쪽은 시계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은 계속 켜두는 거, 그 다음 오른쪽은 30분 켜졌다가 자동으로 꺼지는 겁니다. 아래쪽에 좌측 백밀러, 우측 백밀러, 밝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눌리게 되면 초록색으로 확인등이 들어옵니다. 네, 보이시죠? 예, 초록색 보이시죠? 예.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좌우 상하 조정하시면 되고, 자, 아래쪽에는 아무 표시가 없을 겁니다. 근데 거울을, 즉 백밀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 위아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 것은 어떻게 조절하느냐? 손으로 그냥 조절하시면 됩니다. 예,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운전석 창문 닫고 열고 하시는 거, 그 다음 조수석 닫고 열고 하시는 거, 문 잠그고 문 열고 하시는 거, 그림이 똑같이 그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우리 차가 처음이신 분들이 이제 차량의 문을 여는 레바를 잘 못 찾으시는데, 좀 특이하게 생겼죠. 요놈이 차량 문을 열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당기면 열리게 되고, 앞으로 잠기면 이렇게 앞으로 이제 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핸들 왼쪽 스위치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등화장치 스위치들이 전부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동그란 다이얼 위에 보시면 그림이 4개 정도 그려져 있는데요. 우선 볼보 차를 쉽게 파악하시는 첫 번째 팁을 먼저 알려드리면, 각각의 스위치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들을 해석하시고 이해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미등, 그 다음 두 번째가 헤드라이트에 A 표시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에 플러스 추가 기능이 작동된다.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자, 별도로 손대지 않으셔도 시동을 거시게 되면 두 번째 칸, 즉 오토에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의 조작 없이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안개등을 켜야 되겠다 하시는 경우면 미등 혹은 라이트를 수동으로 켜신 다음에 앞에 안개등 초록색, 뒤에 안개등 노란색, 이렇게 작동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스위치의 그림과 색깔이 계기판에도 동일하게 뜨기 때문에 작동시킬 때 매번 스위치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표시의 기능은 밴딩 라이트라고 해서 5km 이상의 속도에서 차량의 핸들을 돌릴 경우
헤드라이트가 좌우로 따라 움직여 야간 커브길 같은 곳에서 사각지대를 줄여주거나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은 계기판 혹은 실내 조명 밝기 조정하시는 겁니다. 인테리어 밝기 조절. 자, 이건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에 계기판을 최대한 낮추더라도 눈이 부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눌러서 화면을 꺼버리게 되면 눈의 피로를 줄여서 좀 더 안락한 운전이 가능할 겁니다. 자, 요건 다시 누르면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버가 3개가 보일 겁니다. 첫 번째 레버가 차량 그림의 이제 뒤쪽으로 불 비춰주는 그림인데 발판 작업 등으로 보통 많이 쓰십니다. 발판 작업 등.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르면 노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계속 켜놓고 다니는 경우에 다른 차들의 이제 시야에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오토라고 그림 그려져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뒤쪽으로 전구 모양 그림이 있을 겁니다. 요거 후진 작업 등입니다. 수동으로 켜시는 거. 오토는 후진 기어와 연동되어 있어서 추천을 드리자면 그냥 A 오토 위쪽에 갖다 놓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스위치는 탑이 약간 들려 있는 그림인데요. 정비사분들이 이제 정비하고 하실 때 쓰시는 탑 스위치, 캡 스위치라고 많이 부르시죠. 이게 전원 스위치입니다. 그 후속 작업은 내려서 이제 차 밖에서 모터 돌리고 하시는 건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핸들 왼쪽에 있는 레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등화장치 아까 말씀드렸죠. 좌우 깜빡이, 그 다음에 상향등 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 라이트는 여기서 켜니까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볼보차의 메인 기능들은 이 핸들 오른쪽, 소위 우리가 부르는 대시보드, 즉 다시방에 스위치가 전부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왼쪽에 있는 이제 파킹 브레이크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손을 제가 조금 바꾸는 중이라. 예. 자, 우선 파킹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이라서 수동 자동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동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풀 때는 지금 현재는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표시등이 뜨고요. 계기판에도 동일하게 빨간색 표시등이 뜬 게 보일 겁니다. 자,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눌러 주시면 파킹은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 파킹을 채우실 때는 당겼다 놓으시면 이제 파킹이 채워지는데, 자, 여기 계기판 보시면 파킹불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손을 놔 버리면 그냥 풀려 버립니다. 지금 요 경고등이 들어온 거는 차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그리고 파킹 모두 다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위험할 수 있다고 이제 차가 경고해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다시 밟았고요. 자, 수동으로 파킹을 채우실 때는 그냥 당겼다가 놓으시면 풀려버립니다. 당겨서 2단계 딸깍 딸깍 요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당겼다 놓으면 파킹이 채워져 있다라고 해서 빨간색 표시가 뜨고요. 계기판에도 이제 다시 파킹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브레이크를 놔왔는데도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체크 경고등이 뜨지 않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자주 뜬다 혹은 계속 켜져 있다 그런 경우라면 이제 사업소나 이런 데 문의하셔도 늦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스위치, 즉 중앙 쪽에 있는 메인 스위치들을 쭉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차를 빨리 파악하실 수 있는 팁 두 번째 설명을 좀 드리면, 스위치에 표시되는 색깔을 확인한다 입니다. 자, 그래서 버튼을 아무거나 하나 눌렀는데요, 노란색이 들어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건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다 사용하고 나면 꺼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스위치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 들어올 겁니다. 그냥 켜두고 다녀도 된다 혹은 켜놓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왼쪽 비상등 스위치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비상등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치,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사륜 구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얘기가
노치 들어있을 때 핸들 꺾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오셨을 건데, 조금 더 쉽게 구별하실 수 있는, 즉 핸들 꺾으셔도 되는 노치도 있습니다. 쉽게 구별하실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전고리가 여기 그래서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한 칸은 그냥 내려갑니다. 요건 우리 쉽게 생각하는 1단 노치, 즉 구동축 2개 중에 앞에 한 바퀴, 뒤에 한 바퀴가 잠겨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 여기 왼쪽 하단에 똑같은 그림이 중간에 축 2개 중간에 잠겨 있다라고 해서 이 표시가 1단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2단 노치는 안전고리를 풀고 넣어주면 아래쪽으로 이제 레버가 한 번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2단 노치. 자, 너무 시끄러우니까 소리는 좀 끄고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보셨던 2단 노치, 즉 안전고리를 푼 2단 노치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잘못 조영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뒷대우에 혹시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고리를 풀고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실수로 넣는 게 아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단은 그냥 쓰셔도 된다, 그냥 들어가지죠. 2단은 실수로 넣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안전고리 풀고 넣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치 같은 경우에는 비포장길이라든지 현장 같은 데서 사용하시면 되고, 노란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는 꺼놓고 다닌다. 그래서 실제 카고차들은, 특히 장거리 많이 뛰시는 분들은 이 스위치를 쓰실 일은 크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만 좀 드린 거고요. 왜냐면 내 차에 달려있는 기능인데 필요할 때 몰라서 못 쓰시면 그것도 손해죠. 그래서 알고 안 쓰시기 위해서 오늘 저는 스위치 있는 거 전체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내한테 어떤 스위치가 필요하고 필요 없는지. 그래서 오늘 저는 전체를 설명드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TCS는 똑같이 노란불 들어옵니다. 마찬가지 필요 없으시면 끄시라. TCS 같은 경우에는 눈길, 빙판길, 그리고 비포장길, 아니면 좌우 커브가 심해서 좌우 중량 쏠림이 많다. 그래서 구동바퀴가 소위 우리 얘기하는 걸로 가다마리 친다, 스베르 탄다,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실 건데, 구동바퀴가 미끄러지는 경우에 개입을 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일반 도로에서는 노란불이니까 이건 꺼놓고 다니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워하시는 이제 스위치들인데, 하중 이동 스위치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라미 2개, 구동축 앞에 뒤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살표가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그려져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경우는 현장 같은 데나 눈길 같은 데서 구동바퀴가 미끄러지는 경우에, 물론 노면이 안 좋아서도 있겠지만 눌러주는 힘이 약해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버튼을 넣어주시면 3축 무게를 2축으로 이동을 시켜서 2축의 접지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버튼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접지력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면 노치 1단을 함께 넣어주시면, 노란불을 같이 넣어주시면 추가로 하중을 더 이동시켜서 접지력을 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 사용하시면 필히 꺼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위쪽은 앞에서 뒤로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2축 무게를 3축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동일하게 3축의 접지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마찬가지 노치 1단을 함께 넣으면 추가로 하중을 더 넘겨서 접지력을 3축 쪽에 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 다 쓰시면 끄셔야 되고, 혹시라도 끄시는 걸 깜빡 잊으시면은 이때는 30km 넘어가면 이제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스위치가 경사로 출발 보조 장치 해서 초록색이죠. 필히 요거는 켜놓고 다니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은 우리 차 같은 경우에는 경사 각도를 읽어주는 센서와 그 다음에 경사에서 기아가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함께 봐주는 기아 위치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필요 없을 때를 스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껐다 켰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도 결국에는 운전에 받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켜놓고 잊어버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마찬가지 차의 입장에서도 밀렸다 올라가는 그 자체가 하체에 있는 부품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만큼 무리도 주기도 하고, 연비의 저하라든지 이런 데에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편하고 또 차의 편함 혹은 차의 어떤 마모
절감을 위해서라도 필요고는 켜두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 가지 특징은 스위치가 지금 눌렀다 놓으면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건 시동 껐다 키면은 리셋되는 스위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들 중에서 뒤에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똑딱이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똑딱이 스위치는 내가 안 끄면 안 꺼지는 스위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왼쪽에 보이는 요 스위치는 전화 수화기 모양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루투스, 뭐 이렇게 핸즈프리,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블루투스는 뒤에 이제 오디오 쪽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 핸드폰에 있는 어플하고 차하고 연결을 해서 무시동 히터를 예약시킨다거나 차에 오일 남은 양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연결할 때 딱 한번 쓰시는 스위치. 그래서 평소에 쓸 일은 많이 없으시니까 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DPF 청소해주는 스위치입니다. 뭐 알고만 계시고요. 뭐 청소 굳이 우리가 수동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이기 때문에 지금 요 중립자리가 운행을 하시면서 청소가 필요하면 알아서 청소를 계속 해줄 겁니다. 필요한 경우가 되면은 계기판 화면에 이제 매연 레벨 높음이라고 메시지가 들어올 겁니다. 그럴 때 아래쪽으로 눌러주시면 수동으로 재생이 되고, 자, 위쪽에 사선으로 끄여진 거는 만약에 이제 현장 같은 데서 대기하고 계시는데 뭐 시동을 걸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청소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자,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뭐 화기에 취약한 뭐 LPG 가스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차는 그걸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청소만 필요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보고 계시다가 야, 지금은 돌리면 안 된다 라는 의미로 요거는 작동 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노란불이니까 평상시에 달리실 때는 항상 요거 중립에 되돌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 뒤쪽에 있는 스위치 두 가지는 이렇게 시동을 걸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불 두 개가 작동이 됩니다. 볼보 차는 안전하고 타협하지 않죠. 그래서 두 가지의 스위치는 항상 시동 걸면 자동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 우선 왼쪽에 있는 이 스위치는 차가 차선을 넘어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60km 이상에서 깜빡이 넣지 않고 차선을 넘어갔을 때 밟은 쪽 스피커에서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서 이 차선 이탈을 경고해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스위치는 내 차 앞에 승용차 추돌하는 그림인데요. 전방 추돌 경고 장치, 그리고 긴급 제동 장치입니다. 얘는 5km 이상에서 작동이 가능하고, 앞차하고 불필요하게 급하게 거리가 가까워진다라고 차가 인지를 하게 되면, 우선 앞 유리창, 여기 보시면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앞 유리창에 빨간 불을 띄워줍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무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뭐 제동을 한다거나 혹은 차를 피하지 않는다거나 하게 되면 2단계가 그 빨간불이 깜빡이면서 삐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그래도 제동을 안 하시면 마지막 단계로 얘가 스스로 긴급 제동, 즉 급제동을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이제 안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간혹 가다 보면은 이놈을 그냥 제동장치처럼 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아주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주의사항은 절대 테스트, 즉 기능 자체를 테스트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고를 안 나게 해주는 것도 이 녀석의 목적이긴 하지만, 실제 사고가 나더라도 정말 돌발 상황에서 제동거리가 너무 짧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90km로 그냥 박는 것보다 어느 정도 속도를 감속하고 나서 추돌하면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또한 이 녀석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의 주체는 항상 운전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기능 자체, 즉 급제동되는 것까지, 즉 3단계까지 다 쓰시고 나면 3번 횟수, 누적 횟수로 3번이 되면 기능은 해제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소 가셔가지고 컴퓨터 물려서 이걸 리셋 시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돌발 상황, 위급 상황에 3번이나 노출됐다는 얘기는 평소에 그만큼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도와드리는 역할은 할 수는 있지만 운전자와 그리고 이제 우리 차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좀 보완을 해주는 뭐 그런 역할들이다라고, 즉 보조자의 역할로만 활용하시는 걸
필히 추천을 드립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제 옥스 1번, 2번 두 개가 있는데 예비 스위치입니다. 지금 뭐 노란 불은 들어오지만 추후에 이제 기능이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연결해서 쓰시라고 달아놓은 여분 스위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불은 왜 들어오느냐? 나중에 스위치에 연결만 하시면 쓰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제 연결 작업은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위쪽에 보시면 스위치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스위치는 코너등 스위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눌러 놓은 채로 그냥 쓰시면 헤드라이트가 오토로 켜졌을 때 좌우로 핸들 돌리면 해당하는 쪽 코너 쪽에 전구에 불이 들어와서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후진을 넣었을 때는 양쪽을 동시에 불을 켜서 동일하게 이제 야간에 후진 시 사각지대 줄여주는 역할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게 이제 도어 스위치입니다. 이건 도어가 문 열렸을 때 불 들어오는 거, 아래쪽은 수동으로 켜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쪽에 이렇게 실내등 켜진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PTO 스위치입니다. 뭐 땡크롤이라든지 앞놀이라든지 차의 용도에 따라서 엔진이나 미션에서 힘을 빼내서 조금 추가적인 동력을 좀 쓰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이제 PTO 스위치입니다. 요건 이렇게 노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한 1초 정도 눌렀다가 손을 떼셔야 PTO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잠깐 누르시고 손을 놔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전처럼 불 들어왔다 꺼져 버립니다. 요건 작동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우리 차의 계기판 같은 경우에 알록달록 이제 색깔이 표시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또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색깔의 의미를 파악해 두시는 것도 기능을 조금 더 쉽게 쓰시는 데에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바깥 온도가 항상 여기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현재 시간, 냉각수 온도, 빨간색 표시가 위쪽에 있죠.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게 평소에 중간에 있다가 한두 칸 더 올라가 있습니다. 아, 차가 열을 많이 받았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빨간색 안 가면 다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요소수 파란 주유기요, 아래쪽에 흰 거 기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료, 얘네들은 없으면 문제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총 키로수고요. 이건 구간 키로수입니다. 여기 T1이라고 보이실 건데, 왼쪽 밑에 버튼이, 자,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나중에 한번 만져보세요. 계기판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짧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1, 2가 바뀌고요. 원하시는, 즉 예를 들어서 T2번을 리셋시키고 싶다, 그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00으로 리셋이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오축이 올라가 있으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바퀴 하나가 올라가 있는 그림이 뜰 겁니다. 계기판 속도, RPM 게이지는 뭐 다 알아보실 거고, 자, RPM 게이지에도 보시면 뭐 초록색, 검은색, 빨간색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우선은 이 초록색 표시가 실제 우리가 짐 싣고 다니실 때, 그리고 특히 언덕을 올라갈 때 사용하시는 토크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보통 이 초록색을 연비 구간, 그린존, 녹색 구간, 뭐 에코 구간 이렇게 많이 부르시는데, 토크 구간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언덕 올라갈 때 힘쓰는 그 힘이, 우리는 토크를 써야지 제대로 된 힘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초록색 안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또 연비도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까만색 부분은 뭐냐? 엔진 브레이크 사용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크가 나온다는 얘기는 마력은 이 까만색 구간에서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엔진 브레이크를 쓸 때 RPM이 왕왕 이 초록색을 넘어가는 거 쉽게 보실 건데,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왜? 일단 엔진의 소음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차에 무리가 가진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동할 때 쓰는 힘이 바로 마력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가 500마력인가? 500마력이네요. 자, 500마력은 2300rpm에서 510마력 제동 마력이 나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동 마력, 이 까만색이 있을수록 제동할 때 힘 더 잘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최대 수치가 빨간 선 바로 앞
즉 2300에서 510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RPM이 높을수록 제동할 때는, 엔진 브레이크로 제동할 때는 힘을 더 잘 쓴다 라고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도로 상황을 읽고 계신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고 예방도 되고요. 연료를 끊어버립니다. 연비 높이시는데도 도움되고, 마찬가지로 또 라이닝을 그만큼 적게 쓰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 아끼는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요 빨간색은 우리 레드존이라고 많이 부르시죠. 올라가지 마라, 올리지 마라. 요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쓸 때도 빨간 선 바로 앞에까지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네모칸 안에 있는 표시가 기아 레바 현재 있는 위치, 현재 기아 들어가 있는 단수 E, 이것도 기아 레바랑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 E는 에코 표시입니다. 오토 많이 쓰시면 되고요. 오토 쓰면 알아서 연비 운전한다 라고 해서 에코 표시, 엔진 브레이크 오토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연비. 자, 연비는 지금 리터 퍼 H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1시간 동안 시동 걸었을 때 먹는 기름량, 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리터 퍼 킬로미터로 바뀝니다. 그게 실시간 연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남아있는 기름량, 그 기름으로 운행할 수 있는 운행 가능 거리, 터보 게이지입니다. 특이한 점은 터보 게이지는 빨간색이 없습니다. 자, 초록색 터보 적게 써서 연비에 도움된다. 노란색 터보를 많이 쓰시니까 그만큼 이제 기름도 좀 더 먹는다라는 뜻이 되는데, 빨간색은 없습니다. 즉 터보를 아무리 이 구간에 쓴다 이 구간에 쓴다 하더라도 터보에 물이 가는 건 아니니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연비를 따지신다면은 초록색 안에서 최대한 많이 쓰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시는 우리 차 에어서스가 자동 조절 모드, 그래서 수평이 맞지 않으면 항상 저 표시가 떠 있을 겁니다. 자, 풀어주시는 방법은,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어떻게 푸시는지 모르실 겁니다. 저놈이 차가 움직이고 나서 30km에 딱 도달을 하게 되면 계기판 화면에 주행 높이 설정 안 됨이라고 체크불이 딱 들어올 겁니다. 아무래도 경고등이기 때문에 이제 놀라시는 분들은 좀 염려를 많이 하실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수평 안 맞다 이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떻게 푸는지 아직 얘기 안 드렸죠. 모릅니다. 그러면 무조건 달리세요. 그냥 달리시면 됩니다. 50km 넘어가면 자동으로 포기하고 지가 풀어버립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기능들을 또 보완을 해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량과 이제 조금 이제 합을 맞춰서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파악하고 쓰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 차도 생각보다 많이 똑똑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시고 같이 좀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게 서로에게, 양쪽에게 많이 좀 도움되는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저놈을 내가 자동 말고 수동으로, 그래도 내 차인데 내 맘대로 끄고 싶다 하시면은 요 리모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화기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뒤쪽이 여기 자석이에요. 그래서 요런 데도 여기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수평으로 돌리고 싶다, 즉 주행 모드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여기 초록 색깔 차그림 버튼을 눌러 주시면, 자, 여기 표시가 없어진 거 보이시죠? 자동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스 높이를 현장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셔야 될 때가 있을 건데, 하얀색 차그림 있는 거 누르시면 노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로 높이고 낮추고 해서 서스 높이를 조정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동으로 이제 잠겨 있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표시가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 말씀드린 대로 주행 시작하기 전에는 수평으로 풀어 주셔야 되겠죠. 또 똑같이 초록색 차그림 모양 눌러 주시면 이렇게 수평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스탑은 눌렀을 때 이렇게 사선으로 끄여진 거, 제일 처음에 보신 그림이죠. 여기에 들어옵니다. 서스 높이 잠궈버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는 항상 요거 초록색으로 눌러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핸들 왼쪽에 있는 크루즈 컨트롤 설명을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CC가 있고 CC가 있습니다. CC는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써왔던 크루즈 컨트롤, 즉 속도만 고정. ACC는 우리 차가 자동으로
이제 앞차랑 거리를 좀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똑똑한 놈입니다. 특히 장거리 뛰시고 하실 때는 ACC 세팅해 놓으시고 쓰시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수월하게 또 운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해당하는 이제 표시가 계기판에 이렇게 뜰 겁니다. 지금 ACC, CC 누르면 또 CC라고 표시도 뜹니다. 버튼을 누른 거는 작동 버튼이라기보다 기능을 켜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기판에 보시면 속도 좌우측에 디귿자 표시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요게 대기 중이다 라는 표시고요. 만약에 저 속도로 그냥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 하실 때는 요 버튼 눌러주시면 뭐 복귀 버튼, 리셋 버튼이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원래 속도, 즉 직전에 세팅했던 90km로 자동으로 찾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속도를 조금 입력하고 싶다 하시면 원하시는 계기판에 속도가 도달했을 때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현재 속도로 세팅이 됩니다. 누르면 세팅, 그리고 1km씩 올리고 1km씩 낮추시는 거 속도 조절. 자, 올려서 붙들고 계시면 5km씩 올라가고요, 내려서 붙들고 계시면 또 5km씩 떨어집니다. 0 보이실 겁니다. 요거는 누르게 되면 말 그대로 오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기판의 표시가 꺼져 버렸죠. 자, 그 다음에 ACC 작동하실 때 여기 있는 차 모양 그림, 보이시죠? 차 모양 그림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 화면에 여기 거리 설정이라고 오른쪽에 뜹니다. 앞차하고 거리를 얼마나 띄울 거냐를 얘가 이제 선택을 하게끔 해주는데 처음부터 손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누르기만 했는데 3칸 세팅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게 기본 세팅. 만약에 이 3칸이 너무 앞차랑 붙어서 간다 하시면 눌러서 요 속도 조절하는 레버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칸이 늘어날 겁니다. 최대 5칸까지. 그럼 앞차랑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날 거고, 만약에 이게 너무 멀다 라고 하시면 눌러서 똑같은 방법으로 앞쪽으로 밀어 올리면 칸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이거를 거리로 이제 뭐 50m냐 100m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 차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서 이제 제가 좀 이제 추천을 드리면 세팅해 놓으시고 실제 이제 차의 반응을 보면서 맞추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얘들은 초로 얘기를 합니다. 저 지금 한 칸이 1.5초 제일 짧은 거 한 칸 늘어날 때마다 0.5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3칸이 앞차와의 거리가 2.5초, 최대 5칸, 거리 3.5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직접 세팅해 놓고 맞추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 여기 에코라는 이제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자, 여기 과속 설정이라고 뜨고요, 속도를 최대 8km까지 우리가 또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코 기능의 용도는 우리 이따가 제가 기아 레바 설명드리면서 조금 설명드릴 자동 후리, 자동 후리라고 많이 부르시죠. 후리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팅하고는 상관없이 기아 오토, 엔진 브레이크 오토, 그리고 그렇게 조건이 맞으면 계기판 화면에 E 플러스라고 뜹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토 E 플러스. 기본 세팅을 어떻게 해놓고 다니면 되느냐,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E 플러스. 요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기능을 잘 살려 쓰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자, 그럼 에코의 기능은 뭐냐? 크루즈 컨트롤을 뭐 ACC든 CC든 세팅을 해놓게 되면은 저 내리막길을 만나더라도 이제 자동 후리가 작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요 에코 버튼이 아까 속도 8km까지 나왔었죠. 요 속도만큼 세팅 속도를 넘었을 때 후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좀 어려우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0에 세팅을 했고 저 과속 설정이 8km에 세팅되어 있다. 그럼 71km 되면 기아가 중립으로 빠져버립니다. 내가 기아를 손대지 않아도. 요게 자동 후리죠. 언제까지 기아 빼고 가느냐? 8km니까 78km까지. 그리고 78에 도달하면 제동을 걸어서 원래 속도인 70으로 다시 되돌려 줄 겁니다. 요게 에코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팅되어 있을 땐 후리 못 쓰니까 에코가 그나마라도 후리를 조금 더
추가로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손대지 않으셔도 기본 세팅이 또 5kg에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신경 쓰실 필요 없이 편하게 또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시는 거 잠깐 설명을 드렸고, 아래쪽에 뭐 전화 받고 전화 끊고 요건 그림으로 잘 알아보실 거고, 요건 음성 명령 하시는 겁니다. 블루투스로 전화 연결돼 있을 때 뭐 전화 걸어줘 뭐 이런 거 이제 하시면 되는데 알고만 계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버튼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오른쪽에 삼각형 모양 있는 거 요거는 나중에 차차 알아가셔도 됩니다. 좀 시끄러워서요. 좀 시동부터 끄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아. 자, 우선 요 삼각형 모양은 라디오 주파수 바꾸고 채널 바꾸시는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차차 이제 차를 쓰시면서 조금 이제 알아가셔도 뭐 당장 차 쓰시는 데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 지금은 잊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모 그림 2개 그려진 거 있을 겁니다. 이 똑같은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계기판에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뭐 보통 이제 화면 전환 버튼 이렇게 많이 부르시는데, 내가 이 버튼들을 건드려서 요 계기판 쪽 화면을 건들 거냐 혹은 요 오디오 쪽 화면을 건들 거냐 선택하시는 버튼, 그래서 화면 전환이라고도 많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는 어차피 우리 오디오 쪽 거 버튼 지금 안 쓸 거니까 5개는 모르셔도 됩니다. 요거 2개만 꼭 좀 알고 계세요. 여기 누르면 엔터 해서 보시면 계기판에 여기 메뉴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보시는 김에 샘플로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 자, 들어갔습니다. 요거 위아래 조정하시는 거, 화면 계속 따라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쭉 내려가서 에라 코드가 아무래도 이제 제일 좀 우려스러우실 건데, 자, 떴을 때 사업소에 전화하셔서 메시지 읽어주시는 방법. 자, 유지 보수에 갑니다. 가서 엔터 누르면 지금은 표시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어둡게 되어 있는데 차량 메시지라고 적혀 있죠.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활성화가 됩니다. 그때 엔터 누르면 어떤 문구가 떠 있는지 확인하시고 읽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다 했다, 빠져나가야 되겠다 하실 때는 ESC 한번, 2번 들어간 만큼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서 요거 2가지 버튼으로 우리 계기판에 거의 전부를 다 보실 수 있고, 자, 그 다음 하중 실으실 때 요것도 이제 생각나서 샘플로 하나 또 보여드리면, 자, 하중 표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엔터 눌러 보시면 3, 4, 5축, 지금 5축이 들려 있어서 표시 안 뜹니다. 3, 4, 5축에 실려 있는 하중을 또 확인하시면서 상하차 하실 수 있도록 여기 하중 표시기도 이제 들어 있습니다. 빠져나가실 때는 ESC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뉴 안에도 보시면 기능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설명서 보시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설명서에 생각보다 도움되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짬나실 때 설명서 틈틈이 꼭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여기에도 하나씩 다 들어가셔서 확인 한번 쭉 해보시면 내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게이지나 표시들을 충분히 또 확인해 두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볼보 차들 같은 경우에는 크락션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에어 크락션, 전자 크락션. 그래서 이 볼보 마크가 있는 큰 부분을 누르면 이제 에어 크락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이게 전자 크락션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핸들, 왼쪽은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아까 등화장치, 깜빡이하고 상향등. 자, 오른쪽에 보시면 레버가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실 겁니다. 조금 앵글이 좀 어색한데요. 계기판에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가, 계기판에 여기 A 표시 있을 겁니다. 이게 현재 엔진 브레이크 들어있는 위치인데요. 문제라기 좀 그렇고요. 이제 불편한 점이 요 레바대 사이사이 간격이 좀 좁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는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지 위치 확인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특히나 또 이 차가 처음이시면 이 자체로 보고 구별하시기엔 더 어려우실 거고요. 그래서 계기판에 여기 보시면 지금 2로 바뀌었죠. 여기에 2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2단 들어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실 때는 레바가 아니라 계기판에 여기를 본다, 우선 알아두시고, 자, 작동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처음에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그냥 A 놔두고 쓰세요.
말 그대로 오토기 때문에 그냥 브레이크만 밟으셔도 엔진 브레이크가 항상 같이 작동이 됩니다. 제일 손쉽게 우리 또 엔진 브레이크 쓰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능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자동 후리 기능. 후리는 말씀드렸죠? A, E 플러스 이렇게 뜨는 게 후리 작동 조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가 오토에 들어가 있어야 후리가 작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후리는 무조건 켜놓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이제 내리막길이 끝난 후를 보시는 겁니다. 내리막길이 끝난 후에도 계속 굴러갈 수 있다. 그럼 후리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더 멀리 굴러갈 테니까요. 대신 시내 구간 같은데 이런 데서는 후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막아 놓으세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불필요한 변속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이제 더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막느냐? 즉 안 들어가게 하느냐? 물론 오토에 놔두셔도 됩니다. 지금은 차가 또 아까 똑똑해졌다고 말씀드렸죠. 55km 이상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속도에서는 이제 후리가 작동할 수 없는 특히 시내 구간이다 이렇게 스스로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토에 놔두셔도 되고, 꼭 내가 꺼야 되겠다 하실 때는 요거 한 칸 땡기면 0 아무 표시도 없어질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후리가 작동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플러스도 없어진 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밑으로 1단, 2단, 3단 있습니다. 얘네들은 많이 당겨 보셔야 됩니다. 실려있는 중량, 현재 노면 상태, 경사, 그리고 차 속도에 따라서 같은 3단이라도 차가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를 때는 이제 조금 서서히 잡아주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줄어들면 압을 좀 높여준다든지 이런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이 당겨 보셔야 이게 빨리 내 거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생소한 것들은 많이 좀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B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눌렀다 놓으면 작동이 되는데 0에선 작동하지 않고요. A, 1, 2, 3 어디서든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기아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아 단수를 먼저 떨어뜨리고 엔진 브레이크를 걸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단이 좀 약하다 싶을 때는 이거 눌러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거라 어떤 반응이 나올지 요거는 직접 꼭 한번 테스트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안전하고는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특히 브레이크 관련돼 가지고는 필히 내가 다 테스트 해 보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꼭 빼셔야 되겠죠. 아까 전방 추돌 경고 장치, 이놈은 당부해 드렸듯이 절대 테스트 하시면 안 되고 이놈을 테스트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 와이퍼 레바입니다. 자, 이 와이퍼 레바는 편하게 써야 되겠다, 알아서 좀 써라 하시면 네모난 버튼 요거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초록색이 오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빗물 감지 센서가 우리 차에 달려 있습니다. 빗물 감지 센서가 있기 때문에 비 오면 자동으로 와이퍼를 움직여 줄 거고요. 자, 이때 요걸 움직이시면은 도르래를 돌리시면 이제 작동 센서 민감도를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걸 앞으로 한번 밀었다 놓으시면 줄이 쭉 그어져 있을 겁니다. 좀 밝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줄 그어진 거 보이시죠? 요게 한 번 작동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프 밑에 점점점 적혀 있을 겁니다.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되는데, 요건 인트, 요때는 요거 돌리시면은 이제 인트 시간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으로 1단, 2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핸들 쪽으로 들어 올리시면 다른 승용차들처럼 똑같은 이제 워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퍼 레바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안 보이는 기능, 즉 오토 기능이 헤드라이트 켜져 있을 때 워시액을 당기면 라이트 쪽도 같이 청소해주는 기능을 또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참고로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설명 중에 또 보시면 마지막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여기 우리 기아 레바, 이걸 많이 또 어려워 하시는데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토. 오토 많이 쓰시면 차가 알아서 이제 연비운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 N, A, M, 후진, 중립, 자동, 수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하얀색 목덜미에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위치. 근데 변속할 때마다 특히 안 익숙하시니까 저처럼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면 전방 시야가 다 뺏겨 버리죠.
출발할 때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게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렸듯이 자, 우리 계기판에 여기 네모 하나에 여기 현재 들어있는 위치입니다. 어차피 레바가 앞뒤로밖에 안 움직이니까요. R 후진, N 중립, A 오토, M 수동 이렇게만 봐두시고 항상 레바 때보다는 계기판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오토 놔두시고 이제 악셀러 밟고 다니면 알아서 연비운전 할 거고요. 자, 만약에 수동으로 내가 쓰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서 수동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자, 변속 하실 때는 앞쪽에 여기 버튼이 있어요. 나중에 차에서 한번 만져보세요. 눌러서 당겨주시면 오토. 자, 오토 수동 바꿀 때는 버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레바 때만 당기면 이렇게 변속이 됩니다. 다시 오토로 간다 그냥 살짝 밀어버리시면 돼요. 중립으로 간다 이때도 살짝 밀어버리시면 중립에 딱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밀어주시면 후진. 후진은 총 4단까지 있습니다. 수동에서도 마찬가지, 후진에서도 마찬가지. 이 변속을 수동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하실 때는 옆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보이시죠? 한 단씩 올리고 한 단씩 내리시는 겁니다. 나중에 계기판 보시면 화살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기아 단수 옆에 2개, 3개씩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빠르게 누르면 그 화살표 개수만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어쨌건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아주 편하게 운행하실 때 필요하신 어떤 기아 레바 조작법은 다 말씀을 드린 건데 몇 가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내 차인데 몰라 못 쓰면 너무 손해고 또 속상하시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버튼은 다른 데서는 안 됩니다. 중립에서만 눌러서 앞으로 이렇게 제끼면 180도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파킹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가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P가 있어야 되죠. 표시가 없습니다. 표시가 없다, 기능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중립하고 똑같습니다. 왜 달려 있느냐, 요 건너 다니실 때 조수석으로 가시거나 침대칸으로 건너가실 때 이 다리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치워 놓으시는 거다 해서 그냥 잡아 당기면 중립에 딱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EEP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토 쓰시면 알아서 연비운전합니다. 에코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죠. 자, 저기에 E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여기에요. 자, 그 E가 여기 있는 E입니다. 누르면 이게 P로 바뀝니다. 볼보에서는 이제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쉬운 얘기로 파워 아니면 스포츠 모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단을 오래 쓰고 고RPM에 올라가야 변속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도움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쓰시는 거를 추천. 특히 고속도로, 특히 장거리 많이 뛰시면 더더군다나 이거 쓰시면 연비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혹시라도 자, 출발하는데 저기에 P가 적혀 있다. 꼭 버튼을 눌러서 E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조작법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김에 이 부수적인 실내에 있는 이제 부수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오디오하고 그 다음 에어컨 공조기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디오는 여기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서 켜시면 되고 터치 다 됩니다. 터치 다 되고 나가서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터치를 이렇게 넘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 버튼으로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하고 싶은 폰 플리트는 이 연비 매니저라고 해서 평상시에 이제 연결해 놓으시면은 운행하시는 중에 사장님 공회전이 너무 많습니다. 공회전 줄이세요. 최고단을 많이 쓰셔야 연비에 도움됩니다. 이런 것들처럼 특히 우리 볼보차 처음이시죠. 아무래도 이제 연비 어떻게 하면 더 높일까 이런 고민들에 간혹 빠지실 수가 있는데 요 플리트에 연결해 놓으시면은 그때그때마다 차가 어느 정도의 팁을 드릴 거라서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리트 알아 놓으시고 접속을 처음에 한번 하셔야 돼요. 아이디 넣으라고 나오는데 출고하시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핸드폰 메시지로 플리트 아이디라고 숫자 10자리가 올 겁니다. 그거 여기다 등록하시면은 차의 정보를 이 로그인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팁들이 표시가 될 겁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연결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다 뜨니까요. 전화 추가 장치 검색 눌러 놓으시면 검색 중이라고 뜨죠. 핸드폰에 블루투스 검색하시면 볼보 트럭 SEM이라고 뜹니다. 예, 그거 눌러주시면
차하고 핸드폰하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 물론 전화 거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 넘어가서 보시면 오디오 쪽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핸드폰에 틀어 놓으셨다. 전화기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 밑에 내 전화기 이름이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면 핸드폰 음악을 차 스피커로 또 들으시는 게 가능하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버튼으로 이제 작동이 가능하고, 물론 터치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은 뭐 보시면 알아보실 거고요. 이거 이제 전원 끄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에어컨 공조기입니다. 승용차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바람 세기 조정하시는 거 높이고 낮추고, 끌 때는 왼쪽으로 계속 돌리면 꺼져 버립니다. 얼굴 정면 발 나오는 방향이고요. 사람 모양 그림이 있어서 뭐 구별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안에 공기 순환시키는 거, 성해 제거. 그 다음에 에어컨 버튼. 자, 요건 바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온도 조정하시는 거, 빨간 쪽으로, 즉 오른쪽으로 돌리면 온도 높이고 왼쪽으로 돌리면 낮추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버튼 누르면 오토입니다. 말 그대로 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시동 히터입니다. 누르셔서 이제 온도 높이시면 무시동 히터가 작동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옆쪽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를 중간으로 약간 좀 옮겼는데요. 나머지 액세서리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컵홀더가 양쪽에 두 개 있고요. 제가 지금 손으로 꺼낸 게 이제 잿더리, 잿더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페트병이라든지 뭐 보온병 같은 거는 이걸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치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요. USB하고 옥스 단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악 듣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옥스 쓰실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시가잭이 3개가 있습니다. 12V, 24V. 혹시 뭐 핸드폰 충전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2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시가잭 같은 경우에는 시가잭 용도 외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3A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명서에 이제 충전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용량 부족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쪽에 이제 다시방 수납함이 하나 여기 들어 있고요. 위쪽에 쭉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우리 천장 쪽에 여기 썬루프가 있습니다. 수동인데 손잡이를 이쪽이죠. 네. 손잡이를 당겨서 밀어 올려서 딱 소리가 날 겁니다. 네, 이렇게 이러면 이제 고정이 된 겁니다. 닫을 때는 그대로 잡아 당기시면 됩니다. 당겨서 다시 이렇게 고정시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 수납함이 2개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여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고, 이렇게 그냥 여시면 됩니다. 옆에도 하나 있고, 자, 옆쪽에 보시면 이제 커튼. 커튼은 이 앞쪽까지 전부 이제 레일로 가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무시거나 하실 때 커튼 사용하시면 되시고, 지금 여기 있는 요 놈은 이제 독서등입니다.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침대 칸에서 주무시거나 하실 때 이렇게 우리 독서등 사용하실 수 있고, 저기 안전벨트 이렇게 고리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안전벨트는 아니고요. 침대 칸 매트리스 아래쪽에 보시면, 자, 여기 침대 칸입니다. 아래쪽에 그물망이 하나 있죠. 요거 꺼내서 요게 이제 방금 보신 이제 안전벨트랑 이제 체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의자 사이 2개를 이제 그물로 가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가 주무시거나 할 때 이제 혹시 뭐 돌발 상황 같은 데에 급제동을 하시거나 하게 되면 튕겨 나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는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자, 요게 주무실 때 사용하시는 우리 침대칸 조절 스위치인데, 뭐 기능이라고 하면 제일 왼쪽에 있는 요 스위치가 실내등 켜시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무시동 히터입니다. 그리고 온도 높이고 낮추고 하시는 거,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화살표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쭉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물망, 그리고 요거 운전석 뒤쪽입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에 이제 독서등도 있고, 자, 그 다음 여기 네모난 거는 연기 감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차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이렇게 소리가 나서 위험을 좀 알려준다, 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차 설명을 한번 쭉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차도 가격도 비싸고 한데 이 정도 시간으로 차를 파악할 수 있다면 뭐 땡큐죠. 대신에 한번 듣고 이렇게, 혹은 이제 이 영상 설명만 듣고 이 기능을 완벽하게 파악하시거나 좀 이제 이해하실 정도로 이제 좀 설명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후에라도 이제 기능을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경우라면은 언제든지 우리 유튜브 검색 볼보 트럭 코리아 또는 이제 운전자 교육을 신청을 하셔서 시간 내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우리 차에 대해서 혹은 기능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